스타트업 100곳 중에 왜 99곳은 실패하는 걸까요? 미디어에서는 늘 성공 신화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아주 구조적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보죠. 한 전문가가 던진 말인데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스타트업은 원래 망하는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냥 뭐 운이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실패가 시스템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0.5%. 아무런 설명 없이 보면 그냥 아주 작은 숫자죠. 그런데 이 숫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021년 한 해에만 무려 142만 개의 스타트업이 새로 생겨났는데요. 그중에서 벤처 캐피탈, 우리가 흔히 VC라고 부르는 곳에서 투자를 받은 곳은 고작 0.5%뿐이었어요. 언론에서 매일같이 떠드는 수백억 투자 유치, 이런 소식과는 너무나 다른 아주 냉혹한 현실인 거죠.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이 99%의 실패율 뒤에 숨어있는 스타트업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역설의 가장 중심에는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벤처 캐피털의 도박이라고 불리는 자금 조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과거랑 현재 모델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예전에는 내 돈이나 은행 대출로 차근차근 회사를 키웠다면요. 이제는 오른쪽, 로켓처럼 VC 돈을 받아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죠. 빠르게 돈 버는 것보다 빠르게 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게임의 핵심입니다. 이런 현대 모델의 핵심 전략을 바로 제이커브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왜냐고요? 그래프 모양이 알파벳 J자처럼 생겼거든요. 처음 몇 년 동안은 일부러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적자를 내요. 그러다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 순간 성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손실을 만회하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다는 거죠. 정말 위험천만한 도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제이커브 전략은 혼자 달리는 마라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받아야 하는 계주 경기 같은 겁니다. 시리즈 A, B, C로 이어지는 다음 투자금. 이 바통을 계속해서 수혈받지 못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춰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만약에 그 돈의 흐름이 그 바통 터치가 끊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는 좀 거시적인 경제 모델 이야기에서 창업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창업가의 심리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성공의 동력이면서 동시에 실패의 씨앗이 되는 그 자신감, 바로 양날의 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보통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불확실한 상황을 오히려 즐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믿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망도 대단하고요. 사실 이런 성향이 없으면 애초에 창업이라는 이 험난한 길에 뛰어들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창업가들의 그 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객관적으로는 한 20% 왔을지도 모르는데 그들 눈에는 이미 80%의 성공이 보이는 거죠. 조금만 더, 진짜 시간과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이 믿음. 이게 바로 창업가의 가장 큰 강점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맹점이 됩니다. 바로 그 강한 확신 때문에 시장에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애써 외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야, 이번 투자만 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 기능만 출시하면 대박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다가 결국 회사를 안전하게 정리하는 데 필요했던 마지막 현금마저 다 태워버리는 거죠. 재앙으로 가는 첫걸음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부분입니다. 한 스타트업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라서 추락하는지 그 실패의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실패의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너무 오래 버티다가 폐업할 돈조차 남지 않게 되고요. 둘째, 결국 직원들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셋째, 임금체불은 노동부 신고로 이어지고 고통스러운 법적 분쟁으로 번지죠. 그리고 최악의 마지막 단계,
직원들 4대 보험료나 세금처럼 잠시 보관하고 있던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써버리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빚이 아니라 횡령죄가 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오판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문제점을 충분히 살펴봤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이렇게 모든 게 바뀐 경제 환경 속에서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간단한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사용자가 얼마나 늘었어요? 이걸 봤다면 이제는 그래서 돈은 벌 수 있나요? 즉, 손익분기점 BEP를 달성했는지를 봅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날 때는 성장이 왕이었지만 지금은 생존, 다시 말해 수익성이 왕이 된 시대입니다. 전략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미 창업을 하셨다면 목표는 딱 하나, 생존입니다.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지켜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고 버텨내야 합니다. 반면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라면 경쟁이 줄어든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사업 모델을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99%가 실패하도록 설계된 이 게임에서 가치는 오직 승리한 1%에게만 주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비록 실패하더라도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용감하게 도전했던 그 99%의 과정 자체에도 우리 사회가 인정해줘야 할 가치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